자, 오늘은 연립방정식 계산하는 해를 구하는 풀이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연립방정식의 해는 뭐다? 공통해. 두 식의 공통해야. 아셨죠? 연립한 식의 해는 공통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연립 부등식에 대한 것도 나올 거거든. 그럼 부등식이 두 개가 연속으로 세워져 있고 그 해를 구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부등식은 배웠잖아? 1차 부등식? 그러면 하나의 해가 나올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근데 식을 하나를 더 풀었더니 하나는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럼 이때 해는 공통 부분에 대한 걸 쓰는 거라서 공통해인 A보다 크고 X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이게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고, 공통된 부분이 없다면 이때도 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연립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풀었을 때 공통해를 구하는 걸 해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원래 옛날에는 등치법이라는 것도 배우긴 했는데, 등치법은 뭐 대입법이랑 비슷해서 뭐 따로 생각 안 해도 돼요. 자, 한 방정식을 소거할 미지수에 대하여 풀고, 뭐 소거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소거가 뭐야? 기훈아 뭐야? 대답 잘했어. 제거하는 거야. 없애는 거야. 그래서 문자 하나를 없앨 건데, 그 식을 다른 방정식에 대입하여 뭐 이렇게 구한대요. 그럼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x는 2y 플러스 3이라는 식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2x 플러스 3y는 17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x랑 얘랑 어때? 같죠? 그러면 여기 있는 x 대신에 내가 얘를 써도 되겠네? 그래서 우리 그 식의 연산 다항식 다루고 할 때 이렇게 대입하는 거 배웠었지? 그래서 y에 대한 식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2 곱하기 2y 플러스 3 대입해주고 플러스 3y는 17이라고 쓰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 원래 이 식이었던 게 문자가 몇 개였어? 두 개였던 게 지금 이렇게 쓰면 하나가 됐죠? 그럼 얘는 무슨 방정식? 1차 방정식이죠. 그냥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 그럼 이거 풀 수 있어 없어? 1학년 때 배운 거니까 뭐 공부를 했다면 당연히 풀 수 있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 나가는 건데, 지금 말은 뭐 대입법, 가간법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과정의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문자 두 개짜리는 뭔가 풀기가 힘들어. 생각하기가 힘드니까 내가 알고 있는 문자 한 개짜리 1차 방정식으로 만들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 생각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대입법이라는 녀석이랑 가간법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법은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서 얘를 대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식이 문자가 하나인 1차 방정식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입법이야. 여기까지 이해했지? 별로 어렵지 않죠? 결국엔 1차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이렇게 1차 방정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만 잘 해주시면 그냥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가간법이라는 게 있는데 x 플러스 y는 7이고요. x 마이너스 y는 3이래요. 이해했지? 그러면 이 중에 이 식과 이 식이 어때? 같지? 그리고 이 식과 이 식이 어때요? 똑같죠? 그럼 내가 얘랑 얘를 더하거나 또는 빼는 거랑 얘랑 얘를 더하거나 빼는 거랑 결과적으로 어때야 돼? 같은 거에서 같은 것끼리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더하거나 빼고 있는 거지. 이해했어? 그럼 더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얘랑 얘를 더한 건 같으니까 얘랑 얘를 더한 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지. 이해했지? 왜냐면 우리가 등식의 성질에서 같은 이제 뭔가 등식이 나와 있을 때 같은 걸 주어졌을 때 양쪽에 똑같은 걸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은 계속 성립한다라고 배운 거잖아. 맞죠? 그럼 얘랑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얘를 더하고 여기다 얘를 더하면 같겠지. 이해했죠? 그러면 좌변의 이 식에서 여기 밑에 있는 좌변의 식을 더한다라고 생각하면 한 끼리 다 더할 거예요. 동류한끼리. 그럼 x끼리 더하면 몇이야? 2x지? 준이야 이해 가지? 그럼 y랑 마이너스 y를 더하면 몇이야? 제발 맞춰줘. y랑 마이너스 y를 더했어. 어떻게 돼? 0이 나오죠. 그러니까 쓸 거 없고, 그럼 우변은 더했으니까 몇이 돼요? 10이 되겠죠? 그래서 10. 그럼 우리가 원하는 미지수 한 개짜리 방정식이 된 거죠. 그래서 x는 몇이야? 5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여기다 아이고 y에다 넣는 게 여기다 넣었어. x가 5 나왔으니까. 그럼 y가 몇이야? 2가 되겠지. 됐어? 그러면 얘를 변 더하거나 또는 빼서 결국엔 미지수 하나짜리 방정식으로 만들면 계산해서 그 미지수 하나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 구한 값을 다시 두 식 중에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나머지 하나의 값을 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내가 여기다 넣어서 너네가 2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다가 넣어도 y는 2여야 되겠지. 3이 나오려면. 됐어? 이게 가간법인 거야.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전처럼 뭔가 더하거나 그냥 뺐을 때 문자가 하나가 사라져 버릴 수 있으면 좋은데 항상 문제를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서 2x 플러스 y는 7이고요. 여기에서 3x 마이너스 2y는 5다. 뭐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이해했죠? 그럼 얘 지금 변 더하거나 뺐을 때 문자 바로 사라져 안 사라져? 이게 더하면 뭐 5x, 얘 더하면 마이너스 y, 빼면 마이너스 x, 빼면 3y. 그래서 어쨌든 안 사라진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없애고 싶은 문자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게 해줄 거야. 여기서 그러면 지금 뭘 없애고 싶어 너네? 쌤이 그걸 기준으로 얘기할게. 준이야. 뭘 없애고 싶어? x를 없앨까? 우리 y를 없앨까? y를 없앨까? 네. 그래, 기훈이가 먼저 얘기했으니까. 그럼 y의 개수가 얘는 몇이야? 마이너스 2죠? 그럼 얘가 양변에 뭔가를 곱해서 똑같이 절대값이 같게 해줄 거예요. 이해했니? 그럼 몇 곱하면 돼? 2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위에 식에다가 2 곱하면 얘 몇 x? 4x. 2 곱했으니까 2y. 2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식 바뀐 건 아니지? 양변에 똑같은 짓을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인 건 거야. 그냥 숫자만 뭔가 좀 표현만 달라진 거지. 이해했지? 그러면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요번에는 y를 없애고 싶은데 부호가 어때? 다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없어져? 더해야 없어져? 빼야 없어져? 더해야 없어지죠? 그러면 더할 거야. 그럼 변 더할 거니까 4x 3x 하면 7x가 될 거고요. 지금 변 더하면 0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안 쓰면 되고, 지금 14랑 5랑 더하면 몇이야? 그러면 얘는 더했으니까 19. 그럼 x는 몇이에요? 양변에 7로 나눠서 7분의 19가 나오겠죠. 쌤이 무작위로 문제를 만들어서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x는 7분의 19가 나왔고 나와 있는 값을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그럼 몇이야? x는? 아니, 2 곱하기 7분의 19니까 7분의 38이 되겠다. 플러스 y는 7이죠. 이해하셨죠? 여기다 대입한 거니까 지금. 됐지? 그럼 우리 y 구해야 되니까 y는 하면 7분의 49. 7이 7분의 49니까 여기서 얘를 빼주면 7분의 38이 돼서 7분의 몇이에요? 11이 되겠다. 그래서 y는 7분의 11이 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x과 y 값을 구하는 거고, 그럼 이렇게 구했어.
그러면 이 구한 녀석은 요 두 식의 뭐야? 공통해인 거죠. 공통해니까 여기 넣어도 등호 성립하고 여기 넣어도 등호 성립하는 거야. 그 값을 구한 거라고 보는 거지. 이해했지? 됐죠? 자, 그래서 가감법을 쓸 때 개수가 다르면 더하거나 빼서 없앨 수 없으니까 개수를 먼저 맞춰주고 그 다음에 더하던지 빼던지 한다. 그래서 뭔가 없어질 수 있게 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자, 복잡한 연립 방정식의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예제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책에도 자세히 설명 나와 있으니까 뭐 쌤이 설명한 것 중에 중간에 좀 기억이 안 나거나 하면 책 꼼꼼히 보시고요. 아까 쌤이 등치법 잠깐 얘기했는데 나오긴 했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대입법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복잡한 연립 방정식인데 우리 복잡한 거가 뭐였었어? 부등식이든 1차 방정식 배울 때든 뭘 복잡하다고 얘기했냐? 식을 어떻게 줬을 때? 식을 좀 복잡하게 줬을 때죠? 그죠? 근데 보통 복잡하게 주는 걸 뭘 복잡하게 준다고 얘기했었어? 개수가 소수거나 분수거나 뭐 이런 거. 그죠? 아니면 비례식을 주거나 아니면 괄호가 있는 식을 주거나 뭐 그런 걸 좀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의 방법은 뭐였어? 개수를 분수나 소수가 아니라 좀 간단한 정수로 바꿔서 계산을 분수 소수 계산이 아닌 정수 계산을 할 수 있게끔 바꿔주는 거였죠. 그래서 뭘 했어?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했죠. 또는 뭐 나눌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해했지? 그렇게 해서 풀어주는 걸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얘처럼 괄호가 있는 식이 나왔어요. 그럼 괄호를 먼저 푸시면 되죠. 자, 그럼 위의 식 괄호 풀면 준이가 대답해 볼래? 아, 어떻게? EX 아까 했는데 이걸 대답을 못하냐? 괄호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안에 거 부호 바뀐댔잖아. 는 2죠. 됐죠? 그럼 요 녀석 우변으로 넘기면 몇이 돼요? 4가 되겠죠. 됐지? 그럼 요 녀석도 괄호 풀어주면 뭐라고 써야 돼? 빨리빨리. 너무 느려. 더 하면 어떻게 곱해야지. 됐죠? 그러면 얘 좌변 넘기고 얘 좌변 넘겨서 계산해주면 몇 x? 마이너스 2x. 얘 넘어오면 플러스 8y는 10이죠. 그럼 이렇게 식 두 개 정리됐지? 그러면 여기에서 x의 개수가 절대값이 같네? 그럼 뭐 뭔가를 굳이 곱하지 않아도 되겠다. 어떻게 하면 없어져? 서호야? 변끼리 더하면 없어지죠. 그럼 얘는 사라졌고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y 8y에서 7y 더했으니까 14 y는 2 이렇게 됐지. 됐지? 그럼 y에다가 2를 집어넣어 이렇게. 그럼 얘 넘기면 6 될 거고요. 2 약분하면 3 되겠지 x는. 그래서 x는 3. 여기까지 다 이해 가시죠? 별로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계산만 좀 과정이 좀 길어진 거지 막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소수는 양변에 10 곱해서 하면 될 테니까 쌤은 패스할게. 분수인 경우. 그래요. 분수인 경우는 한번 봅시다. 분수를 너네가 어려워하니까. 얘 몇 곱해요? 10 곱하면 준이야? 얘 10 곱할 거야. 양변에 이렇게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럼 10을 이렇게 분배하겠지? 이해했니? 자, 몇이야? 몇 x? 맞아요. 5x 마이너스 6의 그 다음 4, 5죠? 됐지? 밑에 거 몇 곱해야 돼 준이야? 분모를 없애고 싶어.
제일 작은 수로 곱하고 싶어. 몇 곱하면 없어져? 6이죠? 6 곱하면 몇 x? 1x니까 x 몇 y? 우변은? 이렇게 돼요. 그럼 얘네 지금 개수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럼 요번에는 개수를 뭘 맞춰주는 게 조금 계산이 수월할까? y를 맞춰줘야 되겠죠? x를 맞추려면 여기다 5 곱하면 숫자가 좀 커지니까 좀 불편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밑에 식에 2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2x 준이야 몇 y? 플러스 6y. 부호를 언제 말해야 될지 좀 잘 생각하고 대답하면 좋겠어. 안 말해야 될 때 말할 때가 있고 말해야 될 때 안 말할 때가 있어. 몇이야? 그럼 이렇게 됐죠? 그럼 얘네 두 개 어떻게 하면 돼 준이야? 우리 y 없애려고 했어. 더할까 뺄까? 잘 생각해봐. 얘는 마이너스 6y고요. 얘는 플러스 6y예요. 더해야 없어지는 거 아니야? 부호가 다르니까. 이해했어? 그럼 더해준 거야. 그럼 얘는 몇 x? 7x. 몇? 14. x는? 7x는 14니까 x는? 2죠? 그럼 x에다가 2 집어넣었어. 그럼 얘 몇이야? 4가 되죠? 넘겼어. 빼지? 몇이야? 6이죠. 6y는 6이니까 y는? 됐죠? 다 이해 갔지? 자, 식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a는 b는 c의 꼴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걸 뜻해요. 그러면 지금 다시 써보면 x 플러스 2y는 3x 플러스 y는 5죠. 이해했죠? 그러면 얘네 세 개가 어차피 다 같으니까 나는 얘랑 얘랑 같다고 하고 얘랑 얘랑 같다고 써도 되겠네? 그러면 x 플러스 2y는 5, 3x 플러스 y는 5라고 쓸 수 있겠죠? 이해했지? 그러면 요렇게 연립해서 다시 만든 거야. 그러니까 A, B, C가 같다는 꼴로 식이 주어지면 두 개 짝지어서 연립방정식으로 이렇게 세우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어차피 같으니까. 그렇게 써주면 식 두 개가 나올 거고 하나처럼 보였던 식이 두 개가 나와서 연립방정식 배운 대로 푸시면 x과 y 값 구할 수 있겠죠. 이해하셨죠?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내가 짝지을 때 꼭 이렇게 짝짓지 않아도 돼요. 얘랑 얘랑 짝지어. 그러면 x 플러스 2y는 3x 플러스 y라고 쓰고, 그럼 얘네 두 개를 다시 또 짝지어. 그럼 3x 플러스 y는 5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쓰면 좀 어때? 아까 쓴 거보다 계산을 할 건데 좀 더 복잡하죠. 얘 뭔가 좌변 넘겨서 동류항 정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x, y 개수 맞춰서 가감법 쓰던지 해야 되잖아. 그럼 좀 불편할 수 있지. 얘는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2만 곱하던지 또는 여기에다는 3만 곱해서 x의 개수나 y의 개수를 맞춘 다음에 가감법을 쓰면 되는데 얘는 조금 더 걸리는 느낌이야.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나타낼 때 기훈아! 거짓말까지 하네. 좋게 얘기하려고 했더니. 자, 그럼 이렇게 나타낼 때 아무거나 짝지으면 돼, 안 돼? 아무거나 짝지으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쌤이 뭐 다항식 풀 때부터는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식이 주어지면 식을 유심히 보는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요. 잘 보면서 얘를 내가 얘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어떨 때 가장 편할 수 있을까를 감안해서 짝지으시는 거예요. 그냥 짝짓는 게 아니라. 이해했지? 그래요. 그래서 식을 유심히 보고 뭐가 편할지 생각해서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세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힘드신가요? 뭐 20분밖에 안 했네. 아직까지는 할만했지? 아직까지도 어려웠어?
환장. 근데 이해 안 가는 건 없잖아. 소율아. 그지? 아니라고 하면 남을 뻔했어. 대답 잘해야 돼. 자, 아직까진 쉬웠죠. 그냥 뭐 방정식 푸는 거에 연장선상에 있는 거지. 어쨌든 문자 하나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만 배운 거야. 그 이유는 다 똑같아. 자, 연립방정식에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래요. 어떨 때 무수히 많냐면 쌤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게 있어. x 플러스 y는 10이야. 그러면 이때 해는 몇 개? 기울나 몇 개? x, y의 값이 될 수 있는 해가 몇 개? 두 개? 한 개? 한 개? 세 개? 잠깐만요, 선생님. 맞게? 그냥? 셀 수가 없다. 너가 알려줬냐? 아유, 저 새끼 귀가 밝아지는 이유가 있어. 점점 귀가 밝아지는 것 같아. 주변에서 알려주는 걸 꼭 들어야 되니까. 무수히 많죠? 쌤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자, 미지수는 몇 개? 쌤이 오늘 딸한테도 이거 알려주고 있어. 아침에 나는 지금 이거 잠깐 수학 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이제 4학년 되는데 근데 이걸 어린애들 문제집에도 어려운 문제 풀면은 네모 더하기 세모는 뭐 10이고 네모 빼기 세모는 뭐 3이다 뭐 이런 문제들 나오거든. 그래서 쌤이 설명해 줄 때 요거에서 얘랑 얘랑 둘 다 모르지. 근데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얘는 못 구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 또 너무 길게 얘기하면 기억을 못하니까 일단 못 구하는 거야. 근데 모르는 게 두 개인데 식을 두 개 주잖아? 그럼 얘는 하나씩 구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지. 그래서 너네도 똑같이 잘 기억을 해줘야 돼. 미지수가 몇 개? 식은 몇 개야? 식이 무수히 많아요? 너 자꾸 상상 속에 뭔가 이걸 상상이 아니야. 자, 어쨌든 그러면 미지수 두 개인데 식이 하나죠? 그러면 해는 어때요? 무수히 많다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쌤이 이 얘기를 왜 자꾸 강조하냐면 지금은 우리가 주어진 식만 계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고 있지만 좀 조용히 해줄래? 자, 풀어나가는 과정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얘는 계산이니까 당연히 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계산이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좀 어려운 걸 풀다 보면은 계산하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제 조금 까다롭게 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문제가 나오겠지? 그지?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은 활용 문제가 나오는데 모르는 게 두 개 있는 활용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럼 니네가 식 세울 때 하나는 모르니까 x, 다른 것도 모르니까 y 이렇게 둘 거 아니야. 맞지? 그럼 활용 막 이렇게 글씨 막 이렇게 써 있고 모르는 게 두 개가 있어서 일단 뭔가를 하나 찾아서 그래 뭔가 더하면 7이라는 것까지는 이 문장을 통해서 알아냈어.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썼어. 그럼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모르는 걸 두 개를 놨으니까 여기서 x과 y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잘 봐서 식을 하나를 더 만들어내야만 내가 x, y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도형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니네 이제 앞으로 2학년 때 뭐 닮음 같은 거 풀고 하면은 미지수 두 개 놔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 모르니까? 이해했어? 그러면 두 개를 놨어. 그러면 이거 삼각형의 세각의 합이 180도니까 x 플러스 y는 180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그지? 그러면 이것만 찾았어. 도형을 봤는데 다른 걸 잘 못 봤어. 그럼 얘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 구할 수 없지 당연히. 그럼 너네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여기에서 어떻게든 등식을 x, y에 대한 등식을 뭔가 하나를 더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x랑 y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됐어?
때에 따라서는 아주 문제가 어렵다면 미지수를 3개를 놔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식이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돼. 모르는 게 뭔가 많이 주어져서 미지수를 니네가 3개를 놨는데 식은 2개밖에 못 찾았어. 등식을. 그럼 걔 못 푸는 거야. 아니면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던가. 방정식을 풀어서 x값, y값, z값 뭐 이렇게 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얘 해가 무수히 많대. 그럼 얘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쌤이 x 플러스 y는 1이라고 줬어요. 근데 2x 플러스 2y는 2래. 그럼 이 식이랑 이 식이랑 어때? 어때 보이니? 똑같아 보이셔야 돼요. 내가 위에 있는 식에다가 2를 양변에 곱하면 2x 플러스 2y는 2가 되지. 맞죠? 맞죠? 그러면 표현은 뭔가 달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얘랑 얘는 식이 어떤 거야? 같은 거지. 그럼 2개를 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얘는 식을 1개를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럼 모르는 게 2개인데 식이 하나니까 얘는 해가 어때야 돼? 무수히 많게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거를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어. 우리가 가간법을 통해서 미지수 하나를 소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럼 얘를 2를 양변에 곱해요. 이렇게. 됐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얘를 빼. 그럼 몇 대? 0x 되죠? 0인데 그냥 일단 이렇게 써줄게. 됐지?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또 계산하면 뭐 돼요? 0y 되지? 그리고 우변도 뺐으니까 뭐 돼? 0 되지? 됐어? 그럼 내가 x, y에다 뭘 갖다 때려 넣든 얘는 무조건 등식 성립하는 거 아니야? 빵 나오니까. 맞잖아. x, y에다 뭘 넣든 항상 성립하죠? 약간 항등식 느낌인 거지 얘는. 이해했어? 이런 구조가 되는 거니까 결국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됐지? 너네가 충분히 잘 이해를 하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하나 저렇게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하나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쌤은. 근데 그거를 어쨌든 온전히 제대로 따져보고 이해할 수는 있어야 되죠. 이해했죠?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거냐면 이 개수의 b로 봤을 때 몇 대 몇이야? x의 개수의 b 위에 거부터 1대 2죠. 맞지? y의 개수의 b가 어때? 상수항의 개수의 b가 어때? 그럼 다 어때? 같지? 그럴 때 위의 식이나 밑의 식의 적당한 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얘네가 같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해했어? 그래서 얘가 해가 무수히 많은 식이 돼요. 그러니까 너네가 어떤 식이 해가 무수히 많냐라고 식의 꼴에 대한 걸 물어본다면 개수의 b와 상수의 b가 같을 때 해를 무수히 많이 갖는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식의 형태를 본다면. 이해하셨습니까? 됐죠?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거든. 2x 플러스 2y는 뭐 4라고 할까요? 그럼 얘는 3x 플러스 3y는 6이라고 썼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러면 얘랑 지금 한 번에 얘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얘를 만든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b를 본다는 거지. x의 개수의 b가 2대 3, 여기 2대 3, 여기 2대 3이죠. 그럼 얘네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다가 3 곱하고요. 여기에다가 2 곱하면 똑같아져요. 맞죠? 그러니까 개수의 b랑 상수의 b가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은 게 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풀 때 약간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ax 플러스 2y는 4라고 주고 여기에서 얘를 x 플러스 y는 2라고 주는 거야. 그럼 a가 몇인지 물어봐. 얘가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조건을 줘. 그럼 너네는 개수의 b가 같겠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상수의 b랑. 그러면 2대 1이죠? 2대 1이죠? 그럼 얘도 2대 1이어야 돼. 그러니까 a가 몇인 걸 알 수 있어?
인 걸 알 수 있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건 조건으로 주는 거지. 그럼 개수의 비가 같고 상수의 비가 같을 때니까 그 비를 이용해서 정해지지 않은 개수의 값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쌤이 하나는 x 플러스 y는 4라고 적었어요. 하나는 x 플러스 y는 2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더해서 4가 되면서 2가 되는 게 있을 수 있어? 두 수는 똑같은데 x, y로 더했더니 4가 나오고 2가 나올 수 있어? 없죠? 동시에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는 없잖아. 더한 값이. 이해가? 그러면 이런 거는 공통인 해가 당연히 없겠다. 얘를 만족하면서 동시에 얘도 만족하는 건 당연히 없겠지. 더해서 4가 되는 두 수가 있는데 그게 다시 2가 될 수도 있어? 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공통해를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죠?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는 걸 찾아야 이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런 건 없다는 거지. 더했을 때 4가 되면 그냥 4인 거지 더했을 때 다시 2가 되는 건 있을 수 없다. 공통으로 똑같이 같은 수를 넣어서 얘도 되면서 얘도 되는 건 당연히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공통해가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공통해를 말해줘야 되는데 공통인 게 없으니까 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럼 얘는 어떤 경우냐면 자, 쌤이 여기서 2x 플러스 2y는 6이라고 쓸게요. 그럼 개수의 비는 몇 대 몇이야? x의 개수의 비가 2대 1이지 y의 개수의 비는 2대 1이죠. 상수항의 비는 어때요? 3대 1이죠. 됐어? 그럼 이런 경우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너네는 해가 없을 때가 언제라고 기억해야 돼? x와 y의 개수의 비는 같은데 상수항의 비만 다를 때. 그럴 때 해가 없어요.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됐어? 그래요. 그럼 요렇게가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인 거고 뭐 책에 없는 것까지 하나를 더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해가 무수히 많을 때랑 해가 없을 때의 경우를 봤죠? 그죠? 얘는 어떨 때라고요? 개수의 비와 상수의 비가 모두 같을 때. 얘는 어떨 때? 개수들의 비는 같은데 상수의 비가 다를 때. 여기까지 됐지? 그럼 어떨 때 해가 한 쌍으로 나올까? 어떨 때 해가 한 쌍. 아까 우리 해 구했지? 그럼 x값 하나 y값 하나 나왔죠?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어떨 때요? 비가 모두 다를 때. 땡. 개수의 비와 상수의 비가 같을 때. 그거는 해가 많을 때죠. 개수의 비가 2대1, 2대1이고 상수도 2대1이면 해가 무수히 많다잖아. 기현이가 거의 맞췄어. 근데 상수의 비는 상관이 없고요. 개수의 비가 다를 때. 개수의 비가 지금 해가 무수히 많을 때나 없을 때나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였어? 개수의 비는 같다라는 거였지. 근데 상수까지 같으면 해가 많고 상수의 비만 다르면 해가 없는 거였지. 개수의 비는 같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상황이 아닌 걸 얘기해야 되니까 개수의 비가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해하셨죠? 네. 그래요. 이해만 하지 마시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얘는 뭐 간단하게 찾아볼까? 해가 무수히 많은 것과 해가 없는 것을 각각 고르래. 무수히 많은 걸 동그라미로 하고 해가 없는 걸 x라고 할게요. 됐죠? 얘 어때요? 해가 있어요. 해가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네. 있지 않아요. 개수의 비가 개수의 비가 어때? 다른. 다르잖아. 그럼 얘는 해가 있지. 해가 한 쌍 나오겠죠. 한 개씩. 그죠? 그럼 얘는
몇 대 몇? 해가 없어요. 몇 대 몇? 개수의 비는 같네. 상수의 비는 4대 1이지? 다르지? 그럼 어때? 해가 없겠죠? 몇 대 몇? 몇 대 몇? 다르네. 그럼 얘는 해가 한 쌍으로 나오겠죠. 됐죠? 그럼 얘는 그럼 얘가 해가 무수히 많겠다. 그럼 얘는 음수면 이렇게 b를 본다라고 할 때 마이너스 2대 1인 거잖아. 그지? 근데 꼭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고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1대 2라고 있으면 얘는 1대 마이너스 2라고 해도 돼. 같은 거야. 왜 같은지 알아? 굳이 증명을 해본다면 너네 이거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있죠? 분수로 나타내면 몇 분의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정확하게는 2분의 마이너스 1로 먼저 말해 볼 수 있죠. 어차피 같지만. 그럼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근데 얘네 둘 모두 어떻게 쓸 수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로 쓸 수 있지. 이거 다 같은 거잖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b로 나타낼 때도 이거나 이거나 같은 거야. 그럼 여기에서 지금 2대 1이죠. 근데 부호가 어때? 다르다라고 느껴야지. 됐어? 여기가 마이너스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여기도 이렇게 봤을 때 몇 대 몇이에요? 절대값만 따지면 2대 1이지. 근데 부호가 어때? 다르지? 그러면 얘네 개수의 비가 어떤 거야? 같은 거야. 둘 다 2대 1이니까. 그리고 부호가 다르니까. 여기까지 됐니? 근데 상수항의 비도 2대 1인데 부호가 어때? 다르지? 그럼 얘네 어떤 식이야? 같은 식이야. 됐어? 왜 그런지 보여줄까? 자, 결과적으로 개수의 비가 같은 녀석은 어떤 식에, 그러니까 두 식이나 뭐 하나의 식에 양변에 똑같은 수를 뭔가를 곱했을 때 얘네 식이 둘 다 어떻게 됐어? 똑같아졌지. 그럼 밑에 있는 식에다 니네가 마이너스 2를 곱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위의 식이랑 밑에 식이 어때? 똑같잖아요. 됐어? 그럼 얘는 해가 무수히 많죠. 됐지? 기훈아? 지금은 딴 데를 보지는 않는데 딴 생각은 하는 것 같아. 에이, 또 아니래. 또 거짓말해. 티나. 너 얼굴에 다 써있어. 자, 기훈아? 몇 대 몇? 마이너스 1대 2. 얘는? 1대 2. 얘는 마이너스 1대 2라고 있고 얘는 1대 2라고 읽으면 얘네 둘의 b는 다르네. 미쳤네. 1대 2. 둘 다 1대 2인데 두 개의 부호가 다르잖아요. 같은 거지 그러면. 그럼 여기는 2대 1이지. 어차피 상수항의 b는 다르죠. 그럼 얘는 해가 딴 생각 한 거 맞네. 개수의 b가 지금 같아요. 상수의 b는 다르고. 그럼 해가 없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은 끝났어요. 연립방정식의 활용도 쌤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쌤이 동영상 강의로 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다음 주에 끝내자. 모든 활용을. 일단 오늘 숙제는 연립방정식 활용 전까지 싹 다 중단원까지 하시는 거고요. 활용이 그러면 부등식의 활용과 연립방정식의 활용을 안 한 상태잖아 우리가. 그거를 다음 주 내내 해서 일주일 동안 활용을 마스터하는 방향으로 할게요. 아셨죠? 그래요. 그러면 오늘 뭐 기본적인 건 다 했으니까 한 문제 정도만 더 풀어볼까요? 그럼 다음 주에는 강의 아니에요? 그러려고요. 동영상으로 다 들어오게 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추가 질문 있는 걸 받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숙제를 그걸로 하는 거지. 왜 강의 듣고 싶어? 아니야? 3-2번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 문자를 하나 없애는 거랬지? 그지?
그럼 가감법을 쓸 수도 있고 대입법을 쓸 수도 있는 건데 식을 잘 보시고 뭔가 x는 또는 y는의 꼴로 식을 바꾸기가 쉬우면 이렇게 바꿔서 대입을 해서 대입법으로 푸시는 게 빠를 거고요. 이해했지? 식이 잘 정돈이 돼서 몇 x 플러스 몇 y는 몇, 또 뭐 몇 x 플러스 몇 y는 몇, 이런 식으로 정돈되게 나와 있으면,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게 빠르면 얘는 가감법이 빨라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식을 유심히 보라고 했어. 자꾸 생각을 해. 그러면 얘랑 얘를 딱 봐. 눈여겨봐. 목적은 꼭 x는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대입을 해서 없애든 가감법을 해서 없애든 없애는 게 목적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니?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준민이 대답하지 마. 표정 보니까 어차피 모르는데. 아니야?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얘를 유심히 딱 보더니 대입법이 나올까? 가감법이 나올까? 소율아, 네가 대답해봐. 어떻게? 대입하여라고 음. 써있지 않아요? 아, 그러네. 쌤이 문제는 제대로 안 봤네. 뭐 이런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식을 보고 판단을 잘 하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대입할래? 얘 x는으로 바꿀까? 양변에 2로 나눠서? 그럼 2분의 7y 플러스 4 들어온대? 그걸 여기다 넣어? 그럼 또 다시 2 곱하기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조금만 유심히 보면 2x가 얘라며. 맞지? 그냥 여기 있는 2x 대신에 그냥 얘를 집어넣는 거야. 고지식하게 얘를 x는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식을 좀 보고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하라는 거지, 쌤 말은. 이해했지? 그러면 대입하면 쉽게 금방 나와요. 됐죠? 자, 요런 문제도. 자, 봐봐.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 돼, 얘는. 얘랑 해가 서로 같대. 그럼 무슨 뜻이야, 얘는? 여기서의 공통해랑 여기서의 공통해가 같다는 뜻이야. 공통해가 같대. 이해했어? 그럼 여기에서의 공통해를 쌤이 P랑 Q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해도 뭐예요? P랑 Q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P랑 Q는 여기 있는 4개의 식을 모두 성립시키는 애는 거네. 맞지? 근데 여기 지금 미지수 몇 개 있어요? 모르는 문자? 이 식에만 3개 있죠? 근데 식 몇 개 있어? 요것만 봤을 때 2개지? 그럼 여기서는 백날 풀어봐야 x, y 값 안 나오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b가 있으니까. 이해했지? 근데 해가 다 같다라는 조건을 줬잖아?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은 a랑 b가 없지. 그냥 깔끔하게 준 거지. 근데 어쨌든 해를 얘로 갖는 거잖아. 두 식 모두.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2x-y는 7이랑 마이너스 3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1로 얘를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의 공통해가 나올 거 아니야? 그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얘를 방정식을 풀어보면 y의 개수가 같으니까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x는 4가 되겠네. 그럼 여기 4 들어가겠지? 얘 8이지? 그러면 맞지? 그럼 y는 몇이야? 1이겠네요. 그럼 y는 1. 그럼 x4랑 y1이 이 4개의 식을 모두 만족하는 값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그걸 이제 구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 x에다 4 넣으면 4a, y에다 1 넣으면 마이너스 6은 2가 될 거고 넘기면 8이고 나누면 a는 2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도 대입을 해주면 x에다 4 넣으면 4, 6에 24, y에다가 1 넣으면 마이너스 5b는 9니까 얘 넘기면 몇이야? 마이너스 5b는
마이너스 15가 돼서 b는 3이 되겠죠. 됐죠? 잘 기억하시고. 그래요. 뭐 문제가 풀다 보면은 좀 더 까다롭게 조건을 줘서 이제 처음 보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부딪혀 보세요. 그리고 좀 해보다가 모르면 질문하세요. 아셨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강의는.